오늘은 8월 9일 토요일 지금이 오후 3시 25분이네요. 밖이 비가 와서 날씨가 흐려요. 그래서 마치 이제 밤처럼 컴컴합니다. 불을 켜야만이 집안에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밖이 컴컴하게 구름이 잔뜩 끼었고 비가 옵니다. 이렇게 컴컴해요. 보면 특검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밖이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늘 한 며칠간 계속 흐린다고 하죠. 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는 방금 아침밥을 1시부터 2시까지 드시고 2시부터 3시까지 앉아 계셨다가 금방 지금 누우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오늘은 3끼를 못 드시고 2시에 식사가 끝났으니까 한 7시쯤에 저녁을 드시고 2끼만 드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아침은 괜찮게 드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에어컨은 틀어놨고요. 실내 온도는 23도입니다. 너무 캄캄하죠. 제가 지금 이발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발을 할 시간이 안 나죠. 그래서 머리가 좀 길어요. 동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마 동생이 퇴원을 하면 그때 동생 도움을 받아서 이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2025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8월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9일입니다. 참 세월 빠르죠. 어머님은 요즘 무난하십니다. 식사도 그런 대로 하시고 뭐 통증 질병 이런 것은 없고요. 앞을 못 보시고 걷지 못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 하시고 혼자 식사를 못 드시고 그러죠. 혼자 식사를 못 드시고 물론 소대변 혼자 처리 못 하시고 이제 5년을 넘어 6년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잡고 제가 부모님한테 지은 제값을 치른 죄는 부모님 몸을 수발하는데 10년, 그리고 심의하는데 3년 해가지고 13년을 제가 계획 잡고 가족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아요. 물론 그때 되면 어머님 나이가 104세가 되겠죠. 104세. 아들도 못 알아보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어떤 주변에 감정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20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를
아주 생각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어머님과 자주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들도 못 알아보는 어머님을 10년 넘게 이렇게 수발하는 것이 어머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제 인생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혼란과 고민의 시간이 사실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생각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것에 전제가 있죠. 아들도 못 알아본다. 주변의 변화에 감정 표현을 못 하신다. 등등. 이런 것은 우리 생각이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뇌는 인지하고 있는데 표현할 수 없다면 문제는 또 달라지잖아요. 예. 저는 치매 환자들이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치매 환자들이 아들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알아보는데 나 너를 안다라고 발음을 못 하는 것 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 큰 차이죠.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차이입니다. 설령 뇌에서 아들을 못 알아본다 하더라도 부모님께서 자연사 하는 순간까지 극진히 부모를 돌봐야 함이 자식의 자식의 도리죠. 그런데 나아가서 아들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그 감정 표현을 제대로 못하고 입에서 발음이 안 나오고 반갑다 손을 흔들고 싶은데 손이 올라가지도 않고 손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예. 저는 후자라고 봐요. 예. 저는 여러 가지로 체크해 봤을 때 어머님은 저를 알아본다고 봅니다. 예. 이건 괜히 제가 어떤 상황을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알아본다,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체크했을 때 내가 아들임을 알구나. 최소한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지만은 내 자식으로서 아시는구나, 이걸 제가 감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차원이 달라지죠. 그게. 예. 어머님과 저하고 관계 설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가서 저렇게 어머니 몸을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 저요, 범인이 저이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어머님을 존경하면서 극진히 모셔야 할 절대적 이유가 아주 심상계곡에 옹달샘처럼 물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쏟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6년째 접어들어도 저는 지치지 않고 항상 어머님을 어떻게 내가 모시고 어머님은 오늘 어떻게 드릴까, 어머님께서 식사를 안 하시면 어떻게 식사를 드릴까, 어떻게 운동을 시켜드릴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저 감정 표현을 어머님을 좋아하시는 것일까, 좋아하게 만들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에는 의미가 없고 감정의 표현을 못하지만 어머님은 이걸 옛날 지게 드시더라, 이렇게만 좋아하시더라, 이런 걸 제가 막 느껴요.
그러니까 어머님과 저하고 관계는 살아 숨쉬는 것이고 항상 발전하는 것이고 제가 그걸 또 체크를 합니다. 예. 뭘로 나타나느냐? 식사로 나타나요. 그게.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반응을 보여요. 예를 들자면 어머님 일어나 날이 샜습니다. 밥 먹읍시다. 어머님 소변 보러 갑시다. 어머님 대변 보러 갑시다. 어머님 밖에 휠체어 산보러 갑시다. 이랬을 때 어머니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S, NO 반응이 나와요. NO도 대충 NO인가 강력한 NO인가 나옵니다. 어머님과 저하고 대화는 별거 없어요. 어차피 어머님은 지금 이렇게 말이 이렇게 어눌해가지고 하는 말마저도 어눌을 하니까 제가 어지간히 집중해서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머님 하시는 말과 이 앞번 상황과 주변의 지형지물과 또 그 당시 시간상 위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가 의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것은 부단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때려 맞추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6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수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조금 좀 숨 쉴만 합니다. 어머님께서 저를 안다고 표현을 못 하신 상태 하에서 부모 가족 요양을 한다는 것은 마침 차를 타면서 긴 터널을 끝이 없이 암흑 속을 질주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고 불안정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게. 근데 제가 이 터널의 끝을 알고 이 터널을 어디 가면은 왼쪽으로 터널이 인다, 오른쪽으로 터널이 인다, 어디쯤 가면은 불이 있고, 어디쯤 가면은 위에 선풍기가 있고, 어디쯤 가면은 내리막이고, 터널 안에서도 오르막이고, 혹은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훨씬 편해요. 예. 이제 문제는 제 육체적인 문제죠. 예. 앞도 못 보고 걷지도 못하고 감정 표현을 못 하시고 대소변을 못 보시고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제 허리가 들어가요. 이제 어떤 것을 해도 다행히 하늘은 저와 저 어머님을 보호해서 아직 저 허리는 거뜬합니다. 그저께 조금 것이 좀 찌릿찌릿 전기가 와요. 그래서 골반 운동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상시 아프다, 허리 아프다 생각하는 경우에는 골반이 아프다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허리보다도 골반 같아서 밤에 잘 때 좀 편히 자고 그 다음에 골반 하는 운동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이 분갑으로 이렇게 흔들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골반 운동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오늘도 어제는 제가 조금 밤에 잠이 안 와서 잠을 한 4시 다 돼서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니까 9시에요. 원래는 그때 어머님이 일어나서 이제 운동시키고 이게 아침 식사를 준비할 시간인데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밖은 컴컴하죠. 9시도 비가 오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2시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깨서 식사를 드렸는데 내 마음이 급하다고 예전 같은 그 경우에는 바로 수저를 들이댔어요. 어머님 식사하실 리가 없죠.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라고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서서히 운동을 시킨 다음에 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드리니까 한 3분의 2 공기를 거뜬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요. 아무리 자식이 열정이 있어도 부모에게 집중하지 않고 부모님과 자신을 갖다가 역지사지 않고 대입시키지 않으면 한 수저 목구멍 넘기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편안하게 질병 없이 자연사 하게 만들까, 여기에 집중한다면 자식처럼 자기 부모님의 생체 리듬을 아는 사람이 이 세계에 어디 있겠어요. 자식만이 알죠. 그러면 부모님 그런 생체 리듬에 맞게 가족 요양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악, 그 다음에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분위기, 운동, 그 다음에 부모님께서 평소에 조금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소하시더라, 그런 것을 이제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재현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100%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닌데 거짓 맞아요. 또 틀려도 원래 맞은 것인데 디테일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 틀린 경우는 있죠. 그거 이제 막 서두르는 경우예요. 서두르는 경우. 근데 말이 이러지 서두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두르면 그게 바로 이게 식사 장애로 나타납니다. 서두르면. 그래서 오늘도 딱 눈 뜨니까 9시 반인데 제가 크게 반성을 했죠. 아니, 어머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9시쯤에 식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어제 늦게 잔 바람에 우리 어머님 아침 식사를 못 드렸구나, 이런 죄책감에 마음으로 울면서 부랴부랴 어떻게 해야 어머니께 아침에 좀 부드러운 음식을 드릴까,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해드렸는데 다행히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저를 스스로 절제하면서 식사를 안 드리고 휠체어 모셔가지고 어깨를 주물르면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방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1시쯤 돼서 약간 들여봤더니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된 겁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님은요, 입 벌리는 것이 마치 하늘 열리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아침에. 근데 입을 벌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어머님요, 입과 목구멍과 식도가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구나, 이런 신호죠. 입을 연다는 것은. 어머님께서 내가 일어났구나, 지금이 아침인가 보다, 지금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저 녀석이 지금 밥을 준비하고 있구나, 다 알고 계세요. 특히 어머님 청각은 완전히 살아있거든요. 근데 알아도 입이 이렇게 열리고 침이 나오고 삼키려고 할 때 목구멍에서 삼켜야 되는데 크게 어려워요. 그 목구멍 식도 부위가 어머님이 많이 퇴화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 살에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서 어떻게 해야 어머님 입이 열리고 목구멍이 열릴까, 그것에 지금 저는 엄청 집중을 하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식사하는 것이 참 위험스럽습니다. 제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살을 많이 늘려요. 억지로 막 수저로 집어넣으면 토해버리시고 뱉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넘기다가 또 살이 들리고, 차라리 1시간 동안 쿨하게 어깨 주물러드리고 팔 주물러드리고 어머님 좋아하는 음악 틀어드리면서 중립의 정적인 자세로 해서 오장육부가 어느 정도 좀 중독이 됐을 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한 수를 들었을 때 그걸 삼키시지, 아이고 얼른 어머님 식사 드리고 나 좀 쉬어야 쓰겠다 하면서 막 수저에 틀어내면 안 드시더라 이겁니다. 오늘도 참 제가 늦게 일어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어머님 아침에 그래도 3분의 2 공기 이상 드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데는 제가 1시간 동안 일어나서 운동시키고 주물러 드리고 좋아하는 음악 틀어드리고 또 휠체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개와 허리를 흔들어 줬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머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딱딱한 것은 못 드세요. 그래서 감자를 된장국에다 믹서기로 갈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란 후라이 1개 넣고 그랬던 것 같아요. 카레랑 같이 갈았죠. 그러니까 아침에 무난하게 잘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지금 오늘 또 어머님이 식사를 잘 하셨다 그래서 내일도 잘한다 그런 법 절대 없어요. 매 순간 집중하고 혹시라도 목구멍을 열리게 하는데 장애 사유는 뭘까, 어떻게 하면은 살이 안 들리고 식사를 좀 1시간 이내에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부패한 음식 안 들이고 변비 없이 이게 식사를 좀 모실까,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자식이랍시고 부모님 모신다고 동생들이 막 아주 귀하고 비싼 음식을 택배로 공수해 와요. 근데 어머님은 이만큼 드세요. 그럼 어쩝니까? 그걸 제가 사서 먹어버려야 돼요. 그거 부피하니까. 근데 못 먹죠. 워낙 어머님께서 좋아하시고 또 비싼 거라서. 근데 냉장고에 채 쌓이면요 냉장고 안에서 썩어요. 저는 많이 벌었습니다. 예, 돈으로 치자면 몇백만 원어치 벌었어요 그간에. 그래서 저는 지금은 2끼까지는 어머님 드리고 3끼까지는 제가 먹어버립니다. 예. 그래야 한 지가 한 몇 개월 됐어요. 그전에는 못 먹었어요. 썩어서 버렸으면 버렸지, 제가 어머님 그 귀한 음식을 동생들이 비싼 해서 보낸 거 어머님 부르신 것 같습니다. 예. 엄니 불렀어? 엄니 왜? 밥 먹냐? 밥 먹었어. 밥 먹었네. 그러면 밥 먹었나? 엄니도 식사하셨어요? 엄니 추워 안 추워? 야, 추워? 지금 에어컨 틀어놨는데 실내 온도가 23도네요. 그래서 23도면 무난할 것 같은데 좀 이불을 두꺼운 걸로, 이불 덮어줄게. 이불을 두꺼운 걸로 바꿔드려야겠습니다. 제가 혼이불인데 엄니 이제 안 춥지? 이제 안 춥지? 이제 안 춥다.
방금 어머님 저한테 추하라고 말씀하신 것 보셨지 않습니까? 저렇게 저한테 춥다고 이렇게 표현한 지가 1년도 안 돼요. 그 전까지는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얼마나 편합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고, 그러니까 제 이게 몸이 받쳐주는 데까지 제가 아버님과 어머님에게 속죄하는 그런 가족 요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한 번씩 함으로써 어머님과 저하고 추억을 만들고, 또 내가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써 제 자신을 좀 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성을 남기는 것입니다. 먼 훗날 제가 오늘을 그리울 때가 있겠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방금 식사를 하셨다 하나, 나이가 98세다 보니까 오늘 돌아가실 수도 있고 내일 돌아갈 수도 있고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매 순간을 저는 이렇게 어머님과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4시 됐네요. 벌써 7시 반 정도에 식사를 하시고 오늘 2끼로 끝내고 내일 3월 10일 일요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어머님으로 보나 저로 보나 이것도 하나의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뵙죠.